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퍼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도 중개보수 외에 4%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보니까 약간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직전 연도 작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간이가세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연도 당해년도에 간이가세로 신규 창업한 공인중개사가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런 댓글이 몇 개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어차피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데 왜 4%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오해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표인데요.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냐,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냐, 그걸 나누는 기준점은 연매출입니다. 전년도, 직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그런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는 그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적용받는 연도가 달라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미발급을 정하는 그때의 연매출 4,800만 원은 전년도 매출, 직전년도 매출이 기준점이고요.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면제를 정하는 이때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올해 매출, 당해 매출이 기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못해서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라고 해도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도 올해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어가면 올해분 매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작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가 올해는 일이 잘 되어가지고 매출 4,8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면 올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면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4,800만 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적용받는 기준 연도가 다르다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이 5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었고요.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예요. 그런데 올해분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5월 1일인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올해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올해 12월 31일이 다 지나고 내년 1월에 올해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시점이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 연매출이 4,800만 원 넘지 못해서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라고 해도요. 올해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다면 올해분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작년에 4,8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해서 올해분 부가가치세가 납부 면제라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댓글에 있었던 질문 중 또 하나가 이것인데요.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4만 원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104만 원을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줘야 하나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표시 없이 총 중개보수 104만 원으로 발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객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부가세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 고객은요,
104만 원 전체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4만 원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현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4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려는 고객과 우리 공인중개사 사이에 옥신각신이 좀 있다가 결국 4만 원을 받지 않고 그냥 100만 원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올해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결국 받지도 못한 그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실 때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실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업무 처리가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좀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과 2024년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전 연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고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과세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만 그 계산 방식에서 일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았다면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닙니다. 왜? 제가 지난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0%의 단일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3% 이런 부가가치세는 법률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가 소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도 현행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똑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받으면 위법입니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4%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10%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법 위반일까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0%의 단일세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국토부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약간 있음을 전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납부부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납부부가세라는 용어는 법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유독 우리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시키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4%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으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법이라는 것의 논조가 정말 이상해요. 부가가치세를 더 받은 게 문제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공인중개사법상 초과중개보수 수수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다른 업종의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받아도 위법이 아닌데 공인중개사만 위법이라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가가치세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국토부 해석이 여러분 맞게 보이십니까?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해당 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만 위법이라는 현실, 그 유권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토부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분명히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서로 다른 금액인데 다른 업종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받아도 합법이고 공인중개사 역시 부가가치세법 위반은 아닌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에게만 잘못된 잣대와 잘못된 해석이 적용되고 있으니 다른 업종과
공평한 수준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현행 국토부의 마지막 유권 해석은요, 4% 이내에서 받아야 합법이라는 좀 잘못된 유권 해석이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현재 노력 중이고요. 변화되는 좋은 결과가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